오늘 이 시간은 상품 매매에 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품 매매에 관한 회계 처리는 3문법이 있는데요. 더 좋은 소프트웨어나 그다음 한국 세무사에서 주관하는 KDF 프로그램은 3문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문법은 그냥 2월 상품 매입 매출 이 세 가지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는 이 공식, 이것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요점 정리에도 이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은 나와 있으니까요. 이론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제시되고,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공식에도 잘 적용이 되니까요. 이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를 또 매출 할인을 차감하게 되면 순매출액이 계산되고요.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한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하게 되면 순매입액이 계산되고, 다음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은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고요.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됩니다. 특히나 매출 원가를 구하고 매출 총이익 구하는 공식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임에 관한 회계 처리인데요. 운임은 내가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인수운임이 있고요. 매출하면서 들어가는 매출운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매입 시 운임은 원가에 가산하고 매출 시 운임은 운반비로 따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매입 시 운임은 매입 원가에 가산한다. 즉 상품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시 운임은 차변에 따로 운반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할인이나 매출 할인은 이미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미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급해야 될 외상 매출금이나 내가 회수해야 될 외상 매출금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요. 매입 할인이든 매출 할인이든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고요.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먼저 매입 할인을 설명드리게 되면 외상 매입금을 약정 기일 전에 지급하게 되면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 할인받은 금액을 우리는 매입 할인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보시면 외상 매입금 40만 원을 약정 기일 전에 지급하고 2%를 할인받는 경우입니다. 일단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2% 할인받았으니까 40만 원에 2% 8,000원을 할인받았겠죠. 이 8,000원을 할인받고 나머지 39만 2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40만 원 부채가 감소하고요. 대변에 2% 할인받은 금액 매입 할인으로 처리하시고 나머지 39만 2천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출 할인은 외상 매출금을 약정 기일 전에 회수한 경우죠. 그래서 약정 기일 전에 회수했을 때 할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매출 할인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40만 원을 약정 기일 전에 회수했고 그리고 2%를 할인해 줬습니다. 40만 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나 자산이 감소하고요. 2%, 40만 원 2% 8,000원 할인해 줬기 때문에 차변의 매출 할인 8,000원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39만 2천 원이 현금으로 회수됐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40만 원을 약정 기일 전에 회수하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이 감소. 2% 할인해 줬기 때문에 차변의 매출 할인 8,000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차변 현금 39만 2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외상 매매에 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매는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건데요. 통제 계정과 임명 계정이 있는데 실은 임명 계정은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임명 계정은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게 있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통제 계정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증가하게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임명계정은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대신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대신에 상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명을 그대로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대신에 등록하는 방법인데 임명계정은 K랩에서 사용하지 않고 통제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통제계정,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실 때는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채무에 관련돼서는 K랩에서는 채권 채무와 관련돼서는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같은 채권 채무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음거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은 어음의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일정 날짜까지 갚아주겠다,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약속증서입니다. 그래서 약속어음은 어음에 게재된 금액을 어음에 게재된 날짜까지 갚아주겠습니다라는 약속증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거래라는 얘기는 재고자산을 서로 사고 파는 거죠.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즉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대변의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근데 반대로 상품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으로 회수했을 때는 차변에 받으름이라는 받으름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는 당점이 수취한 어음에 대해서 받으름, 당점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지급어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거래 이외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받으름이나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등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하거나 현금 등을 차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어음은 차용증서 대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대여하고 대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용증서 대신에 약속을 받았을 때는 받으름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현금을 차입하고 약속을 발행했을 때는 지급어음이 아니고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 등을 처분하고 약속을 수취할 수도 있고, 건물 등을 구입하고 약속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는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가 발생을 하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매출채권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름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매출채권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외상매입금이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매입채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즉 재고자산을 사고 팔 때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즉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 매입채무,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로 회계 처리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인 경우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기타 채권은 대여금이나 차입금 또는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음의 배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의 배서는 만기일 전에 어음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해 버리는 거죠. 양도할 때는 어음의 뒷면에 양도사를 지명날인하고 이를 조부하게 되는데, 이를 이제 어음의 배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음의 배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추심, 위임 배서가 있고, 배서 양도가 있고,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 위임 배서했을 때는 추심 수수료만 지급 수수료로 분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서 양도하거나 할인하게 되면 대변에 받으름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먼저 추심, 위임 배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추심, 위임 배서하게 되면은 추심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자,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추심, 위임, 배서 양도하고 추심료를 지급했습니다. 즉, 추심 수수료를 지급한 거죠. 이렇게 추심, 위임, 배서하고 추심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는 추심 수수료만 지급 수수료, 즉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어음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대변에 받으려면 자산이 감소하는 걸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상품의 매입대금이나 또는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는 어음이니까 받으럼이겠죠. 이 어음을 타인에게 뭐예요? 배에서에서 양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양도를 하는데 이렇게 배에서 양도하게 되면 대변에 받으려면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배에서 양도하게 되면은 우발 채무가 발생하는데요. 어음의 발행인이 배에서 양수인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기일에 무사히 지급됐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기일에 어음의 발행인이 내가 배에서 양도한 어음에 대해서 배에서 양수인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양수인은 배에서 양도한 나에게 어음대금 지급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그 어음대금을 지급해줘야 되고요. 다시 발행인에게 내가 부도금과 수표로 회계 처리해서 어음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양도했을 때는 대변에 받으려는 자산이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에서 양도에 대한 문제 문제를 보시면요. 경북상점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했습니다. 상품 70원을 매입하고 했으니까 차변의 매입, 즉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댁은 75만 원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대금은 대한상사에서 받은 어음 45만 원을 배에서 양도했어요. 그럼 대변에 받으름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이 받으름에 대한 소멸, 받으름 채권의 소멸에 대한 거래처는 대한상사가 기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잔액은 당점이 약속을 발행해줬어요. 그러면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지급어음에 대한 채무는 경북상점에 대한 채무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를 등록한다면 대변에 받으러음은 대한상사가 등록이 돼야 되고요. 대변의 지급어음은 나의 매입처인 경북상사가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어음의 할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의 할인은 자금의 운영 목적이죠. 자금의 운영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만기일 전에 거래은행에 대서 양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래은행에 어음의 권리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은행에서는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하고 잔액을 수령받는 것을 어음의 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인하게 되면 할인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할인료는 매각거래인 경우하고 차입거래인 경우하고 회계 처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매각거래로 옵니다. 매각거래로 가서 이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분기하게 되는데요. 어음을 할인하게 되면 대변의 받으름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할인료를 차감했어요. 매각거래로 보았기 때문에 차변에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분기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현금으로 입금됐다라고 한다면 차변 현금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죠. 만기일에 결제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았으면 또 우발채무가 발생돼서 우발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여금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겠죠. 차변의 부도금과 수표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되고요. 차입거래일 때는 할인료를 이자 비용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음이란 채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 단기 차입금 회계 처리하시는데 차입거래일 때는 할인료를 이자 비용으로 분기한다. 그리고 만기에 결제가 되었을 때 차변의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대변의 받음이란 채권이 소멸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근데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일단은 대변의 받음이란 채권이 소멸하고 차변의 단기 차익금이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를 분기해줘야 되고요. 대신 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의 부도금과 수표로 회계 처리하셔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예제 1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즉 소유하고 있는 약소금이니까 받으럼이겠죠. 이 받으럼을 거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하고 또 할인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하고 즉 할인과 관련된 비용이 8만 원이 발생한 거죠. 이 8만 원을 제외하고 당좌예금에 입금됐어요. 그런데 이제 당좌 차월 잔액이 또 300만 원이 있는 것이죠.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하겠죠. 그래서 어음의 할인은 매각거래가 있고 차익거래가 있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시험에도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하는 게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하고 있는 약소금을 거래은행에 할인했기 때문에 대변의 받으름이라는 자산이 700만 원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할인료 5만 원과 할인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했으니까 이 할인료와 할인 수수료를 뭘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8만 원을 제외하고 692만 원이 당좌예금에 입금이 될 텐데 당좌예금에 692만 원을 입금시키려고 보니까 당좌차월 즉 단기차입금이 300만 원 있는 거죠. 즉 통장이 마이너스 300만 원으로 찍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기차입금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392만 원이 당좌예금 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어음을 거래은행에 할인하게 되면 대변의 받으름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할인료나 할인 수수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분개하고 나머지가 당좌예금 됐으면 차변에 당좌예금을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당좌차월이 있으니까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3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392만 원이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채권 채무의 첫 번째,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인데요. 단기는 1년 이내인 거죠. 그래서 금전 등을 빌려주고 차용 증서나 약소금을 받는 경우죠. 그랬을 때는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금전 등을 빌리고 차용 증서나 약소금을 발행해 주게 되면 대변에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는데요. 그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이면 단기 대여금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용 증서를 받고 현금을 대여하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하변에는 단기 대여금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 기일이 되어서 이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회수하게 되면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이 대변에 가야 되겠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받았다 하면 대변에 이자 수익, 차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서를 발행하고 현금을 차입했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그리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기일이 돼가지고 이 단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빌렸을 때는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증가시켰는데 얘를 갚았으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상점에 현금 50만 원을 3개월간 대여하고 차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현금 50만 원을 대였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차용서를 받았으니까 차변에 단기 대여금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면 미진 상점에 대여한 대여금 50만 원 그리고 그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대여금 50만 원과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52만 5천 원 자산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현금이 들어온 게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으니까 빌려줄 때는 차변에 단기 대여금을 회계 처리하는데 얘를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2만 5천 원 이자를 받았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경미상점에서 현금 70만 원을 5개월간 차입했어요. 그리고 차용서를 발행해줬습니다. 또는 약소금을 발행해줄 수도 있죠. 현금 70만 원을 차입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증서로서
차용증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4번은 경미상점에서 차입한 이 차입금 70만 원을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죠. 그리고 이자 3만 원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한 돈은 차입금 70만 원과 이자 3만 원, 즉 현금 73만 원이 지출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7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아닌 물건. 우리가 이제 상품, 즉 재고자산을 사고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채권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채권은 외상매출금, 채무는 외상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할 텐데 상품 이외에, 즉 상거래 이외에 기타 물품들, 즉 유형자산 등도 처분할 수가 있죠. 토지나 건물, 비품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처분했을 때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는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그리고 처분했을 때는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이 발생하는 거죠. 건물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 또는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한다면 대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 그 채권을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유형자산에 대한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3번을 풀어보면 사용 중인 에어컨이니까 비품이 있죠. 이 비품의 취득원가는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노계액은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취득원가 1,000만 원에 감가상각노계액이 800만 원 했으니까 이 비품의 장부가액은 200만 원인 거죠. 이게 노후가 돼서 130에 처분했습니다. 장부가 200만 원짜리를 13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7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비품 등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에 있으면 대변의 비품 1,000만 원이 가고요. 바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하셔가지고 차액 200만 원이 장부가액으로 계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대변의 유형자산, 즉 건물, 비품 등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기록하셔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상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이니까 장부가 200만 원짜리인데 130만 원에 처분하고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은 130만 원. 장부가 200짜리를 130에 처분했으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70만 원 발생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를 보시면 정미상점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죠. 그리고 350만 원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의 비품이 350만 원. 자산의 증가인데요. 2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어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대변의 당좌액은 자산이 감소했죠. 그리고 잔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채권 채무에 대여금, 차입금, 미수금, 미지급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차용증서를 받고 금전 등을 빌려주면 차용증서 대신에 이제 약소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차용증서나 약소금을 받고 금전 등을 빌려주면 차변에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이니까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전 등을 빌리고 차용증서나 약소금을 발행할 수가 있죠. 금전 등을 빌리고 차용증서나 약소금을 발행하게 되면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대여금으로 처리했다가 그 대금을 이자와 함께 회수하게 되면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이자 등은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인데요.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이 발생하지만 재고 자산 이외에 즉 상품이 아닌 물품 등을
처분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또 유형자산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했을 때 또 어음으로 발행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문 계약금을 지급한 선급금, 선수금 등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